안녕하세요, 건달홍사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차량 실내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봉고3 EV 2년 동안 타면서 느껴본 점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시골에서 1톤 트럭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생각이 참 많아지실 거예요. 이게 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임로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륜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무슨 개울가나 바위나 자갈이 많은 데로 다니시는 분들은 좀 곤란하지만, 요즘에는 시골도 도로가 포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다니시는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단점은 뭐냐면, 일단 승차감이 안 좋아요. 그리고 고가 낮기 때문에 방지턱 지나다닐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 여기 보시면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240km, 영하 8도입니다. 이게 지금 풀 충전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히터를 한번 1단만 틀어볼게요. 1단만 틀으면 197km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 미만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1단만 틀었을 때 10km 정도밖에 안 줄어요. 그리고 히터를 더 많이 틀게 되면 139km까지, 풀로 틀었을 때 139km까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히터 사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요. 우선은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악셀을 내연기관처럼 악셀을 풀로 박든지 급브레이크, 급출발, 급정거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는 거리가 점점 또 줄어요. 연비가 낮아지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보면 저 녹색 에코모드 있잖아요. 에코모드의 손가락 중앙 부분, 에코모드의 중앙 부분 정도 될 정도로 RPM을 올리면 주행 가는 거, 히터를 켠 상태에서 주행 가는 거리에서 크게 오차가 안 나요. 보통 100에서 150km 정도 달리면 실제로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였을 때 50km만 남는 게 아니라 한 20km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데 악셀을 에코 중간까지 갈 정도로 천천히 밟아가면서 다니면 거의 한 10km 정도밖에 오차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전기차도 악셀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달라지고, 평소에 겨울에 하고 여름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달라지기는 해요. 여름 같은 경우는 풀 충전했을 때 한 300km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다니다 보면 훨씬 더 조금 가고, 겨울에 한 200km 정도밖에 못 간다 하지만 실제로 달려보면 한 150km까지는 충분히 달려도 한 30에서 50km 사이에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남아요. 그래서 숫자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데, 평균 주행 거리로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에어컨 일단 틀고 막 다녔을 때 한 200에서 220km 정도,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 150km 정도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공차 기준입니다. 공차 기준으로 갈 수 있고, 지금부터는 조금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하고 충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유튜브나 언론에서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구매를 할 때 스펙을 모르고 샀을까요? 다들 알고 샀어요. 스펙상 220km인가? 이 정도밖에 안 간다고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샀을 리가 없잖아요. 대부분 다 전기차는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냐, 차를 살 때도 연비가 얼마냐, 이걸 많이 따지니까요. 그래서 이 화물차 불만이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장거리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 시내 주행용으로 나왔고, 화물 남발을 무료로 주던 사람들이 대부분 택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본인들이 장거리를 뛰면서 그 불편을 감수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불만으로 내뱉고, 그 언론에서도 그걸 가지고 매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스차를 구매를 하려고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가스차를 타봤고 겨울에 연비 떨어지는 거 알고, 그리고 가스값도 분명히 오를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전기세도 오르겠지만. 근데 장거리를 포기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전기차가 훨씬 경제적이다라는 결론이 도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토지에 계신 형님은 가스차를 뽑았어요. 근데 그걸 타봤는데 대부분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1톤 가스차가 1톤 중량을 싣고 지나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힘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달라진 건데, 예를 들어서 1톤을 싣고 언덕을 올라가요. 근데 올라는 가. 그러면 누구는 충분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올라갈 때 치고 가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힘이 딸리다, 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후자에 가까운데, 중량 짐을 싣고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좀 딸린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힘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제가 옆에 형님 거를 타봤을 때 공차인데도 스타트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전 전기차로 왔고, 그리고 이제 충전 문제가 있는데, 충전도 많은 분들이 비용이 엄청 비싸졌네 그러면서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급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거든요. 킬로와트당 300원이 넘어가요. 그런 걸로 계속 충전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충전할 때보다 지금이 지출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결론은 가스값보다는 싸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물론 나중에 가스값하고 차이가 없거나 가스값보다 더 비싸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비싸게 주고 충전을 해도 가스보다는 싸다는 게 결론인데, 그거를 가지고 언론에서 이상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내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충전료가 엄청 비싼 줄 알아요. 그리고 전기차는 무조건 집밥이 있어야 돼요. 집밥을 가지고 충전을 하면 비교가 안 돼요. 가격이 반 이상 줄어들걸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무조건 집밥을 설치를 해야 되고, 집밥으로 충전을 하고 또 급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고 그러면 충전 비용이 유튜브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들 거예요.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 기름값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이 전기 트럭을 끌고 다니니까 어느 순간 돈이 남는 거예요. 또 왜 그런지 봤더니 유지비가 적게 들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기름값을 가지고 할부금을 내고도 돈이 남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름값이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훨씬 더 득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경제적이라는 거를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충전을 할 때 뭐 고속도로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완충을 출발을 하고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가면서 충전해야지 이 생각을 하니까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완충을 하고 출발을 하고 한 50km 정도 남으면 무조건 충전을 하는 게 좋아요. 50에서 30km면. 근데 저는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충전할 생각을 해요,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휴게소에 들어간 다음에 꽉 차거나 아니면 고장난 기계가 있어서 충전을 못하면 그냥 다음 휴게소를 지나쳐버려요. 이런 방법을 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기다리면서 충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충전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전기차가 없을 때는 저도 뭐 충전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막상 충전기를 찾아보면 웬만한데 이런 데도 있었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충전기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충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가져본 적은 없는데,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고속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기가 완속 충전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40분만 충전하고 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모여있는 지역은 있었어요. 모여있는 지역은 있어가지고 급속 충전기를 조금 찾아서 한 1km 정도 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한두 번 있었는데, 충전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막 고민해 본 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상대적인 거라 어떻게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편함을 어떻게 감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불편한 걸 못 느꼈어요. 그리고 전기차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예열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히터가 열선보다 빨리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뭐 바로 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 짐이 실리면 되게 불편하고 답답한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요겁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 모니터에서 뒤가 비춰져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뒤를 계속 보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이, 답답함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점들이 많은데 1톤 트럭에 이렇게, 자, 이것처럼 오토홀드도 있고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강추하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전기차인데 뭐 우적 감지 와이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로 설정을 해놓고서 뭐 비가 오면 저절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너무 좋아요. 공조기도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뭐 히터나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을 수도 있고, 문도 뭐 어디 가서든 실수로 못 잠그면 어플로 언제든지 잠글 수가 있고, 이런 장점들이 1톤 트럭에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정말 강추합니다. 다만 밭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사륜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갈이 많은 데는 좀 불편해요. 왜냐면 배터리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돌이 튀어서 배터리를 치거나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비포장길 다니시는 분들은 좀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골도 요즘에는 웬만하면 포장이 다 돼 있으니까 전기차 같은 거 고민하실 필요 없이 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사륜이 필요한지 아닌지만 좀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톤 트럭 힘도 딸리지 않고 잘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너무 많아서 저는 농민들한테도 1톤 트럭 아주 강추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도 감사합니다.